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과의 전면적인 무역협정 발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체결한 포괄적 무역협정 발표로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했던 AI 칩 수출 규제를 간소화된 대체 규제로 바꿀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며 주가에 상승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국과의 숙제 하나는 해결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비롯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권 수와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비농업 부문에 대한 생산성,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GDP 나오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자, 일단은 실업수당 청권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예상치와 비슷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는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올해 1분기 노동 생산성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BLS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올해 1분기 연율 마이너스 0.8%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1.7% 증가해서 마이너스로 크게 전환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물품 하나를 만들 때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단위 노동 비용이 5.7%가량 급등했는데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요. 다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4.5% 증가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항공기 생산 증가 등 특정 산업의 성과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세 가지 뉴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FOMC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금리 동결의 QT 속도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그렇지만 현재 상승에 대한 폭이 크게 열려 있다라면서 관세 관련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현재 정책이 적절한 수준에 있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관찰하는 관망자 모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다라면서 하드 데이터 기반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실업률은 낮지만 실업과 인플레이션 양쪽 다 상방의 위험이 크게 모두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며 관세와 무역 전쟁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입 급증으로 인해서 이번 GDP가 마이너스로 나온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관세 관련해서는 관세 충격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만난 적 없고 요청할 권한도 없으며 트럼프도 현재 여기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독립성에 관련해서 연준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으며 또한 의회 쪽에서도 연준의 결정에 여기에 대해서 참견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연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인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고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 규제는 국가를 세계 계층으로 나눠서 엔비디아, AMD 등 주요 칩 수출을 제한했으며 5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는데요. 새 규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마련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자 및 무역, 외교적 고려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을 유지하면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중국으로 칩이 우회 수출되는 국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의 변화로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중국의 50억 달러 규모 AI 칩 시장에 대한 접근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라클 역시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 확장 가능성이 높아져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UAE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기술과 인프라에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하는 등 이번 규제 변경에 가장 큰 수혜국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의 새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협상국에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중국 경제를 천명한 상황에서 대체 법안이 나왔을 때 더 강력
신박한 중국 견제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간단하게 포함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트럼프가 준비한 내용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협정은 트럼프가 추진한 글로벌 무역 협정 중 최초로 성사된 사례로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협정은 완전한 FTA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성격이며 세부 내용은 내일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일단 협상 과정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미국의 25% 관세 완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농업 관세 일부 인하와 디지털 서비스 세금 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기술과 AI 분야 협력 강화도 논의된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협정 발표 이후 파운드화가 소폭 상승했으며 영국 국채는 유럽 및 미국 채권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늘 기준으로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하면서 이번 협정이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매파적인 인하라는 평가를 블룸버그 쪽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EU는 트럼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소를 준비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160조 원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더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 자세히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AI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